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올겨울 가장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우리나라를 찾아올 전망인데요. 세계 기상기구는 18년 만에 엘니뇨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극 해빙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에 눈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슈퍼 엘니뇨에 대해서 예상욱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이어지고요. 오늘도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한양대학교 예상욱 해양융합과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성우입니다. 네, 이 11월 중순치고는요. 기온이 꽤 높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 예. 이게 다 엘니뇨 때문이라면서요. 다 엘니뇨 때문은 아니지만 네. 엘니뇨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예. 이번 겨울에 슈퍼 엘니뇨가 온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 예. 이게 얼마나 강력하길래 슈퍼 엘니뇨라고 부르는 건가요? 지난 한 60년 동안 엘니뇨 발생한 엘니뇨들의 크기를 보면 네.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엘니뇨가 한 역대 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정도의 크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관측 기관에서 슈퍼 엘니뇨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청취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예, 그럼 예. 엘니뇨란 무엇인가 좀 간단하게 정의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엘니뇨는 열대, 중앙 그리고 동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네. 평년 그러니까 기후값보다 약 2, 3도 정도 또는 1도 정도 네.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기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게 그렇죠. 슈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더 강한 엘니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엘니뇨의 크기를 보면 네. 지금 중앙 태평양, 동태평양 지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2도씨를 넘고 있거든요. 네. 현재까지 발생한 엘니뇨 중에서 이렇게 2도씨를 넘었던 엘니뇨가 네.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82년과 97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엘니뇨도 슈퍼 엘니뇨 또는 굉장히 강한 엘니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식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는 이제 역대급 엘니뇨 이렇게 부를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11월에 좀 기상 이변이 다 엘니뇨 때문은 아니지만 엘니뇨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비가 안 와서 가뭄에 시달리는 것도 그렇고요. 또 예. 오늘도 비가 뭐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 며칠 예. 사이 또 비가 계속되는 것도 이 예. 엘니뇨의 영향이 큰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가뭄이 계속 심한 것 자체는 네. 엘니뇨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하지만 뭐 엘니뇨가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가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엘니뇨 이외에 다른 어떤 기상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영향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최근에 11월 달에 이렇게 날씨가 좀 따뜻하고 비가 이렇게 자주 오는 것은 아마 엘니뇨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 겨울철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수증기를 많이 품은 어떤 기류들이 동아시아 쪽으로 많이 전달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11월 달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도 좀 따뜻하고 평년에 비해서 비도 좀 이렇게 자주 오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교수님, 이 온난화 때문에 예. 북극의 한파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온난화가 되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북극에 얼음이 녹게 되거든요. 네. 얼음이 녹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 북극의 찬 공기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들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쉽게 중위도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오히려 북극 한파로 인해서 중위도 지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위도 지역에
겨울철에 어떤 한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기온은 올라가서 북극에 이 정말 만년설은 녹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북극의 한파가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자, 이번 겨울에요. 이 아까 말씀 주신 슈퍼 엘니뇨하고 또 이 북극의 한파하고 지금 부딪히게 되면 우리나라의 날씨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네.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북극의 얼음이 상당히 많이 녹았거든요. 다른 네. 해들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도 보면 이 북극의 찬 공기가 겨울에 아주 자주 우리나라로 이렇게 내려올 거로 예상하고 있고, 네. 또 엘니뇨 때문에 남쪽의 따뜻한 어떤 기류 자체가 또 동아시아 쪽, 또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이상한 어떤 기상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그런 어떤 현상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자, 교수님 앞으로도 예. 이런 여러 가지 기상 이변들이 좀 우리나라에 자주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극의 한파가 중위도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많아지고, 네. 또 온난화가 되면 이 슈퍼 엘니뇨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지구 전체의 어떤 그 순환, 어떤 대기 순환의 흐름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떤 다른 지역, 중위도 지역의 여러 곳에 어떤 기상 이변, 이상 기후, 폭설, 폭우 이런 이런 이상 기상 현상이 자주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수님 학자시기 때문에 오늘 신중하게 답변 주시고 있고요. 또 이 기상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정확한 맞습니다. 예측은 어렵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알기에 카오스 이론이나 나비 효과 같은 말들도 기상학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올겨울에 이 폭설이 잦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 폭설이 예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폭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황해의 그런 해수면 온도거든요. 네. 황해가 좀 따뜻해지면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가 대기 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네. 폭설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어떤 관측, 황해의 어떤 관측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폭설이 왔을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농작물의 어떤 비닐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준비를 미리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 폭설이 굉장히 짧게 또 그리고 빠르게 발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예측을 하는데 아마 가장 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 예측 시스템 그리고 폭설 대비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예상욱 해양융합과학과 교수였습니다.